어머나, 이런 곳에서 웬 거지 같은 냄새가 나나 했더니 박영숙, 내가 여기 있었구나.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걸친 여인이 코를 찌푸리며 식당 앞에 서 있던 그녀를 발견하고는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듯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병원 복도 전체를 갈라버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은 단번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동정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멸시만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중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평양대학병원. 13층 VIP 병동 직원 식당에서 박영숙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접시를 닫고 있었습니다. 43살의 영숙은 소박한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품격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성실한 표정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식당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태평양대학병원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특히 VIP 병동은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회장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남다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VIP 병동 최고급 라운지에서 의사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모임은 병원 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각과 과장급 이상 의사들의 부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죠. 겉으로는 친목 도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지위를 과시하고 남편의 병원 내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이 사용할 라운지 옆 VIP 식당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찻잔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테이블을 반짝반짝하게 닦았죠. 특별 주문한 프리미엄 다과들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꽃꽂이도 새로 교체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부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정형외과 과장 부인 최미영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그녀는 영숙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만 까딱했죠. 두 번째로 들어온 산부인과 과장부인 김선희는 영숙에게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좀 차가워서 따뜻한 차가 마시고 싶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영숙이 정중하게 답하며 고급차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우아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세 번째로 들어온 신경외과 과장부인 이지연은 라운지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병원 시설이 좋아서 모임 갖기에 참 좋아요. 영숙은 그런 칭찬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모여든 부인들은 모두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각자의 남편이 병원에서 차지하는 위치만큼이나 자신들의 옷차림도 격이 있었죠. 그들의 대화는 주로 자녀 유학 이야기, 해외여행 경험담, 명품 쇼핑 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 선희 씨,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이거요? 남편이 유럽의학학회 다녀오면서 사다 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선희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고급품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용히 챙겨주며 눈에 띄지 않게 서비스했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정갈하게 깎아서 접시에 담고 차가 식으면 새로 우려서 교체해드렸죠. 마치 고급 호텔의 최고급 서비스처럼 완벽한 응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영숙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내과 과장 정태수의 부인 강미라였죠. 그녀는 이 모임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집안의 경제력 때문에 다른 부인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이곤 했거든요.
11시 30분이 되자 라운지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여성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인들보다 더욱 화려하고 당당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완전 무장한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라운지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머, 미라 언니 오셨네요. 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미라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로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남편이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좀 늦었네요. 괜찮아요, 언니. 우리도 막 도착했어요. 다른 부인들이 연신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라가 이 모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녀가 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미라는 자리에 앉으며 라운지를 둘러봤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 직원분들이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는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미라는 영숙의 옆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기억 속의 누군가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숙 역시 미라의 목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기억에 있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 사람을 만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미라가 계속해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자 다른 부인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언니 무슨 일이에요? 최미영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저기 직원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미라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먼저 말을 걸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자신은 식당 직원이고 저들은 VIP 고객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영숙이 차를 나르기 위해 미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 리필해 드릴까요? 정중하게 물어보는 영숙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미라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이 분명히 기억에 있는 것이었거든요. 미라는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고 화장기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콧날이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영숙입니다. 영숙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얼굴에 놀라움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박영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라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박영숙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난한 집 아이였던. 혹시 부산 여자고등학교 나오셨나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얼굴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박영숙이 맞았던 것입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지만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한 명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의사 부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식당 유니폼을 입은 병원 직원이었으니까요. 미라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그때 영숙의 집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영숙은 항상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죠. 반면 미라의 집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미라를 극진히 돌봐주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라는 늘 영숙을 무시하곤 했었습니다. 특히 영숙이 공부를 잘할 때마다 미라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집 애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숙의 집안 형편을 들먹이며 무시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때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성공한 의사의 부인이 되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숙은 여전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미라의 마음속에 옛날 그 우월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이 둘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말이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섣불리 끼어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마침내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영수가. 그 말에 라운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 넘치게 변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이제 이 둘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숙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눈빛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죠.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대학병원 VIP 라운지에서 벌어질 놀라운 이야기의 서막이 지금 막 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웃기네. 박영숙이 여기서 밥 퍼주는 일이나 하고 있네. 강미라의 목소리가 VIP 라운지 전체를 갈라버리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부인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영숙에게 집중되었고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우월감 그리고 노골적인 멸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아는 사이세요? 최미영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지루한 일상의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보였거든요. 라운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모든 관심이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강미라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하, 정말 세상 참 좁다. 간호대학 간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나 하고 있네. 미라의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VIP 고객들을 응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놀랍다. 명문대 나온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이런 일 하고 있구나. 미라의 말에 다른 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영숙은 그 순간 2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미란의 집에서 일용직 일을 했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미라는 늘 영숙을 일용직 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었죠. 영숙이 전교 1등을 해도 각종 상을 받아도 미라는 가난한 집. 애가 공부해봤자 뭐하냐며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미라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막일 했었지, 맞지?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삽질하더니 딸도 똑같이 남 뒤치다꺼리 하고 있네. 그 말에 영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식당 직원으로서 VIP 고객들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다른 부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어머,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네요. 김선희가 입에 손을 대며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이지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명문대 나와도 취업이 쉽지 않다더니.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영숙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라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말이야, 얘가 공부만큼은 잘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늘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는데 얘는 혼자 공부했어요. 부인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어려운 집안이었나 보네요. 최미영이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듯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영숙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맞아요. 아버지가 일용직 하셔서 그날그날 벌어서 살았거든요. 미라가 계속해서 영숙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영숙이가 다 했고, 영숙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서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영숙도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죠. 그런데 미라는 그런 과거를 마치 흉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옷도 남들보다 초라했고 용돈도 없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도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그런 일 하고 있네요. 부인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영숙의 초라한 과거를 듣고 나니 지금의 모습이 더욱 불쌍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월감에서 나오는 가짜 연민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것도 운명인가 보네요. 이지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나중에도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건가 봐요. 그 말은 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라는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맞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 말들을 들으며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라운지 서비스 잘 부탁할게. 미라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내 컵부터 깨끗하게 씻어줘. 더러워서 못 마시겠어. 영숙은 묵묵히 미라의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설거지를 하러 갔죠. 이지현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새 컵으로 바꿔주세요. 이 컵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영숙은 또 다른 컵을 받아들고 교체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받으며 마치 개인 시녀처럼 부려지고 있었죠. 최미영도 편승했습니다. 저기 테이블 좀 다시 닦아주세요. 뭔가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영숙은 이미 깨끗하게 닦아놓은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했지만 트집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영숙의 모습을 보며 미라는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역시 타고난 게 있나 봐. 어려서부터 이런 일 했으니까 손에 익었겠네. 정말 자연스럽다. 그 말에 다른 부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김선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은 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마 또 그런 일 하는 건 아니겠죠?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조롱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머, 병원에서 뭘 해요? 혹시 또 이런 일 해요? 미라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의료진이에요. 영숙이 최대한 간단하게 답했지만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료진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간병사나 그런 일이겠지. 설마 의사는 아닐 테고 간호사도 아닐 것 같은데. 미라의 추측에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구나. 그 말은 영숙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치명타였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미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지현이 마치 진리를 말하는 듯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거네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영숙을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라는 마치 옛날을 그리워하듯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얘는 항상 집에 가서 집안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참 안타까웠는데 영숙은 그런 기억들을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김선희가 마치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아요. 이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현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분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해야죠. 그 말은 마치 영숙을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하인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라는 이런 분위기를 정말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네요. 동창회 때 이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영숙이가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동창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아, 거기서 서 있지 말고 바닥 좀 다시 닦아줘. 미라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아까 닦은 것 같은데 아직도 더러워 보이네.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바닥이었지만 영숙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라 언니 너무 깔끔하시네요. 김선희가 미라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말했습니다. 역시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은 달라요. 이런 말들이 영숙의 귀에는 모두 비꼬는 소리로 들렸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맞아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미라가 영숙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일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전자는 못 속이는 거죠. 그 말에 다른 부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을 닦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아가며 일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죠. 현장 체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아, 내 가방 좀 봐줘. 먼지가 앉은 것 같은데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어? 영숙이 가방을 받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자 미라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손이 빠르네. 타고났어. 최미영이 거기에 편승했습니다. 저도 신발 좀 닦아주세요. 복도 걸어오면서 더러워진 것 같아요. 영숙은 또 다른 요구를 받고 최미영의 신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영숙을 부려먹기 시작했죠. 이지현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꽃 좀 정리해 주세요. 시들어 보이네요. 그리고 창문도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햇빛이 잘 안 들어와요.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트집을 잡아가며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영숙은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VIP 라운지는 영숙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라를 중심으로 한 부인들의 우월감 과시는 계속되었고 영숙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라의 괴롭힘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마치 25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복수를 하듯 영숙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영숙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장 체험의 핵심이었고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강미라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VIP 라운지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라운지까지 전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12층에서 환자가 쓰러졌어요.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VIP 병동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미라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라운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영숙을 괴롭히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숙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며 이런 응급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인님들 죄송합니다. 12층에서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 상황입니다. 혹시 이쪽에 의료진 분이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인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의료진이 아니라 의사들의 아내일 뿐이었거든요.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에요. 남편들을 불러드릴까요? 최미영이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서 즉시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위험해 보이는데. 그때 영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서 상황을 봐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의료 상황에 끼어들면 어떡해? 방해만 될 뿐이야. 다른 부인들도 미라의 말에 동조하며 영숙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 응급처치라도 아시면 부탁드려요. 영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간호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미라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1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인데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다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맥박도 불규칙해요. 아마 심혈관 개통 문제일 것 같아요. 영숙은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이나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환자가 쓰러진 곳은 VIP 특별실 앞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그 주변에는 가족들과 간병인이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습니다. 환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가족들이 울먹이며 환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었죠. 영숙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잠깐요. 환자분을 흔들지 마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며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숙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먼저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목을 적절히 젖혀서 숨기를 열어주고 손목에서 맥박을 짚어보았죠. 맥박은 매우 빨랐고 불규칙했으며 혈압도 상당히 낮아 보였습니다. 호흡도 얕고 가빠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산소포화도 측정기 가져올 수 있나요? 영숙이 주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도 필요해요. 간호사가 급하게 장비를 가져오는 동안 영숙은 환자의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환자의 입술과 손끝이 약간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명백한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었죠. 영숙은 즉시 환자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며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호흡을 편하게 했죠. 환자분의 기존 복용 약물이 있나요? 영숙이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딸로 보이는 여성이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왔습니다. 고혈압약이랑 부정맥 약을 드시고 계세요. 영숙은 약을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지금 당장 심전도 검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응급실로 이송 준비를 해주세요. 간호사들도 영숙의 전문적인 대처에 놀라워했습니다.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었고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숙련된 의료진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영숙이 환자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받고 계시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와 전문적인 처치에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의료진들이 도착했습니다. 내과 과장 정태수를 비롯해 여러 의사들이 급하게 뛰어왔죠. 무슨 상황입니까? 정태수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정태수는 영숙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이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어떤 처치를 하셨나요? 정태수가 영숙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 확보하고 하지 거상을 시행했습니다. 의복도 느슨하게 하여 호흡을 개선했고 기존 복용 약물도 확인했습니다. 영숙의 대답에 정태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처치 방법도 교과서적으로 완벽했거든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나요? 정태수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간호학을 전공했었어요. 영숙이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간호학 전공자가 왜 식당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환자는 영숙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태수가 추가 검사를 지시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라고 했죠. 정말 잘 대처해 주셨네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영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태수는 영숙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현직 의료진 수준이었거든요. 간호사들도 영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 선생님들보다 빨리 정확하게 대처해 주셔서 환자분이 살았어요. 영숙은 이런 칭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환자 가족들도 영숙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살았어요. 은인이에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영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의료계에 몸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라운지에서 미라와 다른 부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식당 직원이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 영숙이가 저런 걸 할 줄 아네.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호학 전공했다고 하던데 그럼 왜 식당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부인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정태수는 아내 미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 왔어? 그리고 저분을 어떻게 아는 거야? 미라는 남편에게 영숙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식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정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학 전공자가 식당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도 이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주목받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정태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환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정태수의 제안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영숙이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끼어들었죠. 여보, 뭐 하려는 거예요? 식당 직원이랑 차 마시겠다고요? 미라의 말에 정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이분은 환자를 구해주신 분이야. 고마워해야지 왜 그래? 하지만 미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간호학 전공했다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에요. 미라의 태도에 정태수는 당황했고 다른 의료진들도 불편해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미라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정말 전문적인 응급처치였는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감탄하셨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식당 직원잖아요. 간호학 전공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결국 이런 일 하고 있는 걸 보면 실력이 그 정도인 거죠. 미라의 독설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정태수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도 저렇게 빨리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미라는 질투심 때문에 더욱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특히 정태수의 의심 어린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병원 전체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응급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모든 직원들은 원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숙은 이 방송을 핑계로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업무로 돌아가야 해서요.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태수는 그런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죠. 혼자 남은 정태수는 아내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태도가 너무했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왜 그렇게 대했어? 하지만 미라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그냥 식당 직원이에요. 남편이 식당 직원 때문에 저를 나무라는 게 더 이상해요. 미라의 말에 정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정태수의 마음속에는 영숙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식당 직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 실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왜 식당 일을 하고 있는지 미스터리였습니다. 곧 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끝난 후 정태수는 박영숙에 대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왜 식당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정도 실력이면 어디서든 의료진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흘 후 정태수는 인사과에 들렀습니다. 혹시 식당팀의 박영숙이라는 직원에 대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인사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이상한데요. 박영숙 씨 파일이 일반 직원 파일과 좀 달라요. 채용 과정도 특별하고 신원 보증도 최고 등급이네요. 보통 식당 직원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정태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추천인이나 보증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인사과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추천인이 최동진 이사장님이네요. 그리고 긴급 연락처가 최준혁 부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정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한 식당 직원이라니, 그리고 연락처가 부원장님이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인가요?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특별한 케이스라서 인사팀장님도 직접 면접 보셨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사과 직원의 말에 정태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태수는 우연히 부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최준혁 부원장과 박영숙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마침 부원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정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준혁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와요, 정 과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박영숙이라는 식당 직원분 아시나요? 그 순간 최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분을 물어보시는데요?
며칠 전 응급 상황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간호학 전공자가 왜 식당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최준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달라요.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정태수는 그런 애매한 답변에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부원장실 문이 열리며 최동진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회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정 과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정태수가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정 과장님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요? 최동진이 물어보자 정태수는 박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식당 직원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최동진과 최준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죠. 이사장님, 그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최동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과장님, 그분에 대해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지요? 혹시 부인분께서 그분을 아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요?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VIP 병동에서 있었던 일들은 더욱 자세히 보고받고 있고요. 최동진의 말에 정태수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미라가 영숙을 괴롭힌 일들이 이사장님께 보고되었나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박영숙 직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최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정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 영숙은 지난 며칠 동안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실력을 드러낸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주목받으면 정체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우수한 업무 능력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과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전문적인 지식, 의료진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완벽한 위생 관리까지 모든 것이 일반적인 식당 직원 수준을 뛰어넘었죠. 영숙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간호사 한지민이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영숙 씨 음식 정말 좋아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영양 균형을 잘 맞추시는지 정말 신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영숙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영숙의 능력에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의료진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정태수는 동료 의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우연히 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VIP 식당에 정말 대단한 직원이 있다더라. 신경외과 과장 김윤호가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그분 음식만 찾는다고 하던데. 나도 들었어. 의학 지식도 상당하다던데. 며칠 전 응급 상황 때도 정말 전문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더라고. 정형외과 과장 이성민이 거들었습니다. 정태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영숙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정태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반적인 식당 직원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그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태수는 일부러 VIP 식당 근처를 지나다니며 영숙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식단을 설명하는 모습, 의료진들과 전문 용어로 대화하는 모습, 완벽한 위생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의료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정태수는 확신했습니다. 박영숙은 절대 평범한 식당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미라가 또다시 VIP 라운지에서 모임을 가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태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아내가 영숙을 괴롭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하지만 직접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라는 또다시 영숙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영숙아. 지난번에 의사 흉내 내더니 오늘은 어때? 또 환자 구하러 갈 거야? 미라의 조롱 섞인 말에 다른 부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라 언니 말이 맞아요. 식당 직원이 의료진 흉내내는 거 정말 우스웠어요. 김선희가 거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오버였죠. 마치 자기가 의사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죠. 자신이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남편이 의료진이라고 했는데 정말이야? 미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설마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간병사나 청소부를 의료진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영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부원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의사예요. 영숙이 조용히 답했지만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라고? 하하. 그럼 의사 부인이 여기서 식당 일을 한다는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미라의 비웃음에 다른 부인들도 동조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네요. 영숙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영숙은 남편 준혁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어. 거짓말쟁이 취급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준혁은 아내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격려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거야. 진짜 현장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려면 이런 과정도 필요해.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특히 미라가 계속 괴롭히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워. 영숙의 말에 준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나서서 정리해 줄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 온 의미가 없어져. 조금 더 견뎌볼게. 영숙의 의지를 보며 준혁은 아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태수는 집에서 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또 그분 괴롭혔어? 괴롭힌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걸 지적해 준 거예요. 의사 부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식당 일을 한다니 말이 돼요? 정태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의외였습니다. 영숙이 남편이 의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그럼 정말 의사 부인이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럼 더욱 이상한데. 정태수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전체를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정태수는 더욱 자세히 영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수는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영숙의 출근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도착한 영숙이 병원 주차장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녀가 탄 차는 최신형 수입차였습니다. 식당 직원이 타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차였죠. 식당 직원이 저런 차를? 정태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영숙은 차에서 내려 직원 출입구로 향했지만 그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평범한 직원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오전 정태수는 병원 보안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CCTV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응급 상황 때 도움을 준 직원분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안팀장은 정태수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며 정태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영숙이 보여준 처치 과정이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의료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숙련되어 보였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준 아닌가요? 보안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당 직원분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정태수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영숙의 손놀림, 판단력, 의학 지식 모든 것이 현직 의사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간호학과 출신 정도가 아니야. 분명히 의대를 나왔거나 현직 의사일 가능성이 높아. 점심시간이 되자 정태수는 VIP 식당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영숙이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영숙이 한 환자에게 식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드시고 계신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대신 단백질 보충을 위해 생선류를 늘려드릴게요. 영숙의 설명을 들은 정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물 마이너스 음식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은 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었거든요. 게다가 환자의 구체적인 약물 처방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환자도 영숙의 설명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정말 신기해요. 아니에요. 환자분께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영숙의 겸손한 답변이었지만 정태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일반 식당 직원이 아니야. 그날 오후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VIP 병동에 입원한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침 담당 의사가 수술 중이어서 즉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간호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영숙이 차분하게 물어보자 회장이 답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영숙은 즉시 환자의 복부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압통을 확인하고 반발 압통까지 체크했죠. 간호사님, 즉시 혈액 검사와 복부 CT 촬영을 준비해 주세요. 급성 충수염 의심됩니다. 간호사들이 영숙의 정확한 진단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요? 응급실에서 많이 봤던 증상이에요. 영숙이 답했지만 간호사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정태수가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영숙의 정확한 진단 덕분에 모든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CT 결과 정말로 급성 충수염이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정말 대단합니다. 간호사들이 영숙에게 감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보다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정태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정태수는 영숙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진단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실력을 기르셨나요? 그냥 경험이에요. 영숙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전문적이셨는데요. 혹시 정말로 의사이신 건 아닌가요? 정태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식당 직원이에요. 하지만 정태수는 영숙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이제 확실해졌어. 그날 저녁 정태수는 병원 의국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VIP 식당 직원이 급성 충수염을 정확하게 진단했어. 말도 안 돼. 식당 직원이 어떻게? 나도 믿기 어렵지만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거든. 동료 의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의대 출신인 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지식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한편 강미라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영숙이 병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게 분명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미라는 일부러 VIP 식당에 찾아가서 영숙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요즘 의사놀이 재미있어? 사람들이 너 때문에 웅성거리더라. 언니, 저는 그냥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하. 내가 뭔데 환자들을 진료해. 의사 면허라도 있어? 미라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가짜 의사는 아니겠지?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영숙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그때 마침 최준혁이 VIP 병동을 순회하며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영숙의 현장 체험을 위해서는 아직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아내가 당하는 모욕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미라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의사야? 아니면 의사 흉내만 내는 거야? 저는 그냥 식당 직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의학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아? 뭔가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영숙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현장 체험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봐, 대답을 못하잖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미라가 승리한 듯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영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정태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영숙이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 미라의 행동은 도가 지나쳤죠. 내가 나서야 하나. 그날 저녁 정태수는 다시 한번 최준혁 부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원장님, 박영숙 직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계속 괴롭히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최준혁은 정태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 과장님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혹시 정말로 의사이신 건가요? 정태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최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정태수는 부원장의 애매한 답변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역시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 그리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한편 영숙은 집에 돌아가서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힘들어요.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최동진은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했지만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라. 진짜 리더가 되려면 이런 시련도 견뎌내야 해. 하지만 거짓말쟁이 취급받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영숙의 말에 준혁이 위로했습니다. 여보,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고통을 견뎌가며 현장 체험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VIP 식당의 박영숙이 정말로 의사가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었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곧 박영숙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고 그때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미라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때 병원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VIP 병동 13층 특별실. 가장 위험한 응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환자가 심정지예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던 의사 부인들도 모두 당황했죠. 이런 생명을 다투는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영숙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디세요? 영숙이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3층 1호실이에요. 담당 의사가 응급수술 중이어서 즉시 올 수 없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말에 영숙은 주저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어디가?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3층 1호실에 도착한 영숙이 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50대 남성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의식이 없었고 맥박도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울며 불며 환자를 흔들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모두 물러서 주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며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즉시 환자의 목동맥에서 맥박을 확인했지만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없었죠. 완전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정확한 리듬과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했습니다. 간호사님, 응급카트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제세동기도요. 영숙의 명령에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모두가 놀랐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응급카트가 도착하자 영숙은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했습니다. 정확한 손놀림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죠. 동시에 정맥류를 확보하고 응급약물 투여를 준비했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정맥 투여. 영숙이 지시하자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처방을? 지금은 응급 상황이에요. 즉시 투여해 주세요. 영숙의 단호한 말에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제세동기가 도착하자 영숙은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쇼크. 전기 충격을 가한 후 즉시 맥박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VIP 라운지에 있던 미라와 부인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이 완전한 의사처럼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저게 정말 식당 직원이야? 김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관삽관까지 하다니. 이지현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영숙이 의사보다도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됐어. 저런 건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10분 정도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죠. 맥박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의식은 아직 없지만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있어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해 주세요. 영숙의 지시에 따라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영숙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남편이 죽었을 거예요. 부인이 울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니까 중환자실에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정태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응급 상황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나요?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박영숙 씨가 완벽하게 소생시켰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정태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영숙은 절대 일반 식당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기관삽관까지 하셨다고요? 정태수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응급약물 처방까지 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태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영숙이 정말로 의사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설마 정말 의사인 건 아니겠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최동진 이사장과 최준혁 부원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응급 상황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것이었죠.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최동진이 물어보자 간호사가 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숙 씨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습니다. 이사장은 영숙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태수는 이사장과 부원장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반 직원이 의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만족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이상해. 최준혁이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어, 영숙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부원장이 식당 직원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반말을 한 것이었죠. 미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부원장님이 왜 저러지? 다른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은 괜찮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시면 회복될 거예요. 영숙이 최동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정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당 직원이 이사장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다니.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최준혁이 영숙의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은 일찍 끝내고 집에 가자.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라고? 미라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부원장님이 식당 직원한테 여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최준혁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박영숙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라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부원장님의 아내라고요? 그럼 이사장님의 며느리라는 말씀인가요? 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해서 식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은 비밀로 했고요. 최준혁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이사장 며느리였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다른 의사 부인들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태수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모님, 정태수가 급하게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최준혁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신분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라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거예요? 식당 직원이 이사장 며느리라니. 믿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동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예요. 그 말에 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사장 며느리를 식당 직원이라고 무시하고 괴롭혔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태수도 아내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알게 되었죠. 병원에서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이사장 며느리를 모욕한 의사를 병원에서 그냥 둘까? 다른 의사 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영숙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이제 와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김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의사이신 건가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 자격도 있어요. 이지현이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최미영도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하지만 영숙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참담했습니다. 영숙이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최준혁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어요. 최동진도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 또 생명을 구했구나. 영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님.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라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태수도 아내의 행동 때문에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모두가 영숙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영숙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식당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병원의 최고 권력자 가족이었던 것이죠.
미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과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박영숙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밤 태평양대학병원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식당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박영숙이 실제로는 최동진 이사장의 며느리라는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거든요. 의료진들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 믿기 어려운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강미라와 정태수 부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영숙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을 되돌아봤죠. 매번 식당 직원이라고 무시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과거를 들춰가며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라가 남편 정태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사장님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해. 정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든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정태수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이사장 며느리를 모욕한 의사를 병원에서 그냥 둘까? 다음 날 아침 정태수가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여러 동료 의사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과장님 부인이 이사장님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다면서요? 정말 큰일이네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정태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신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서도 정태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에도 계속 영숙과 미라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태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사장실로 가서 직접 사과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사장실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말로 사과를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최동진 이사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사장의 평온한 목소리에 정태수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최동진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정태수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사모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통제라는 말을 쓰시는군요. 최동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부인을 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문제 아닌가요? 정태수는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이사장의 말이 뼈를 찌르는 듯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태수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최동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과장님, 우리 며느리가 왜 식당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경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 가족들이 식당 직원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이 병원의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최동진의 말에 정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한편 다른 의사 부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선희는 집에서 온종일 불안에 떨고 있었고 이지현도 마찬가지였죠. 최미영은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김선희가 남편 산부인과 과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사장님 며느리를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식당 직원이 이사장님 며느리였다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무례하게 굴었거든. 김선희의 말에 남편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지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무슨 말이야? 박영숙이라는 식당 직원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사장님 며느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병원 내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의료진들은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죠. 특히 식당 직원들은 영숙의 정체를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영숙 언니가 이사장님 며느리셨다니. 김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랑 똑같이 일하신 거예요? 팀장 이순금도 마찬가지로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너무 품이 있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동료들은 이제야 영숙의 평소 모습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의학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셨구나. 한지민이 무릎을 쳤습니다. 내과 전문의시라니 그럼 우리보다 의학 지식이 더 많으신 거네요. 한편 영숙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오늘 정말 수고했다. 시아버지 최동진이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구나. 네, 아버님. 사실 조금 후련해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숨기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남편 최준혁도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그런데 미라 언니들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영숙의 말에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영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도 그들이 받을 충격과 스트레스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일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틀 후 미라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아. 아니, 사모님. 저 미라예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미라 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숙의 정중한 대답에 미라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말로 함부로 대했는데 지금은 존댓말로 대답하는 영숙의 모습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너를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영숙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영숙의 너그러운 대답에 미라는 더욱 죄송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너무했어. 미라가 계속 울먹였습니다. 영숙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남편한테도 좋은 말 좀 해줘. 병원에서 쫓겨날까봐 정말 걱정돼. 그 순간 영숙은 미라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남편의 지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았거든요. 언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건 언니와 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영숙아, 제발. 미라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언니, 진정한 반성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정태수는 병원 운영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최동진 이사장을 비롯해 여러 중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태수는 위원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 과장님,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동진이 물어봤습니다. 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나요? 특히 의료진이 아닌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운영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정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식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의료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 과장님의 침묵이 답인 것 같네요. 최동진이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모든 직원이 하나의 팀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운영위원회는 결국 정태수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장 직책 해제와 함께 6개월 근신 처분이었죠. 사실상 병원에서의 승진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태수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미라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미라도 함께 무너졌죠. 남편의 지위가 추락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함께 떨어질 것이 뻔했거든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까지 피해를 보게 됐네. 정태수도 아내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의사 부인들도 덩달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영숙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의사 부인들의 모임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과 후회의 시간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고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영숙의 현장 체험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며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의 징계 소식이 알려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태수가 징계를 받은 것이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병원 문화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영숙은 최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 과장님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준혁은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인배야. 하지만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문화 문제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 영숙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안타까웠죠. 며칠 후 영숙은 시아버지 최동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기회에 병원 전체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요?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최동진은 며느리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영숙아, 내가 직접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영숙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태평양대학병원 상호존중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의료진부터 식당 직원, 청소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는 의사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숙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식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참석자들은 영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의사 부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직책이나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모두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강미라는 이런 교육을 들으며 진정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지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교육이 끝난 후 미라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아니,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제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언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말이에요. 영숙의 따뜻한 격려에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달라지겠어요. 약속할게요. 김선희, 이지현, 최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영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죠. 사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함께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가요. 영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부인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한편 정태수는 징계를 받은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직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따뜻한 의사가 되어갔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정태수가 복도에서 만난 식당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식당 직원도 기뻐하며 인사를 받았죠.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의료진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태수는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제 영숙은 공식적으로 병원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정 과장님. 앉으세요. 영숙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영숙이 의아해하자 정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지위나 권위가 아니라 환자와 동료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는 걸요. 영숙은 정태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 과장님,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며 일하겠어요. 병원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른 직원들과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갔죠. 영숙의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팀장 이순금은 영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저희 근무 환경이 정말 좋아졌어요. 의료진 분들이 저희를 이제 동료로 대해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니까요. 간호사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한지민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교육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몇 주 후 영숙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정 과장님의 징계를 조금 완화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최동진은 며느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결국 최동진은 정태수의 근신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장직 복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죠. 정태수는 이 소식을 듣고 영숙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모님께 그렇게 무례했는데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다니. 정 과장님,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강미라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들, 오늘 봉사활동 어떠셨어요? 미라가 다른 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임은 자랑이나 과시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모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선희가 밝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이지현도 동조했죠. 영숙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현장 체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병원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른 직원들과 화목하게 대화하고 환자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치료받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최준혁이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 많이 바뀌었지?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까지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대단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준혁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병원을 이끌어 나가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가겠어요. 시아버지 최동진도 며느리의 변화와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된 것 같아. 앞으로 이 병원을 맡아도 될 것 같다. 이사장의 칭찬에 영숙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버님. 며칠 후 태평양대학병원에서는 직원 화합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료진부터 식당 직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였죠. 영숙이 직접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직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이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영숙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식당 직원들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경영진을 만난 것이 감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정태수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직원분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정태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강미라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숙은 혼자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간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죠. 힘들었던 식당 직원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혼자 뭘 생각하고 있어?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왜 갑자기 감사해? 준혁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말이에요. 준혁은 아내의 성숙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당신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강미라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숙과 준혁은 반갑게 맞아주었죠. 물론이죠, 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숙아, 정말 고마워. 미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 전에는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쁨을 알게 됐어. 언니도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영숙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진짜 언니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미라는 그런 영숙의 말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자. 미라의 제안에 영숙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요. 이렇게 태평양대학병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영숙의 현장 체험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완성된 변화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박영숙의 현장 체험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태평양대학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죠. 영숙은 이제 공식적으로 병원 경영에 참여하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환자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당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죠. 휴게실을 새로 단장하고 근무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어떠세요? 영숙이 식당팀 휴게실을 방문해서 이순금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저희 근무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순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동료 식당 직원들도 영숙을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태수는 과장직을 잃었지만 오히려 더 성실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동료 직원들에게도 더욱 친절해졌죠.
특히 식당 직원들이나 청소 직원들에게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정태수가 복도에서 만난 식당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식당 직원도 기뻐하며 인사를 받았죠.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의료진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미라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부인들의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니들, 오늘 환자분들께 도시락 전달 봉사 어떠셨어요? 미라가 다른 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임은 자랑이나 과시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모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정말 보람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선희가 밝게 답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이지현도 동조했죠. 전에는 이런 활동에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영숙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현장 체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병원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른 직원들과 화목하게 대화하고 환자들도 편안한 표정으로 치료받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사모님, 최준혁이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때? 많이 바뀌었지?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까지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대단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준혁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병원을 이끌어 나가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병원을 만들어 가겠어요. 시아버지 최동진도 며느리의 변화와 성장에 감탄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된 것 같아. 앞으로 이 병원을 맡아도 될 것 같다. 이사장의 칭찬에 영숙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버님. 몇 달 후 태평양대학병원은 직원 만족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었죠. 영숙은 이런 성과를 보며 자신의 현장 체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자랑스럽다. 최동진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병원 부이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영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하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직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영숙의 겸손한 답변에 최동진은 더욱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가 점 찍어둔 며느리야.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최준혁도 아내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당신다운 생각이야. 천천히 준비해도 돼. 어느 날 영숙은 병원을 둘러보다가 과거 자신이 일했던 VIP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식당 직원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영숙은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식당 직원은 영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이사장님이시죠? 안녕하십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식당 일을 했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식당 직원은 더욱 놀랐습니다. 부이사장님이 식당 일을 하셨다고요?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런 영숙의 말에 식당 직원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숙은 그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녁 무렵 영숙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영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건 당신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기 때문이야. 준혁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됐어. 최동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병원이 이렇게 좋아진 건 다 영숙이 덕분이야. 모든 직원들이 영숙이를 존경하고 있어. 영숙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식당 직원으로 일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힘들었지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강미라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시간 있어? 물론이지, 언니. 무슨 일이야? 미라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 고백? 영숙이 궁금해하자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나 요즘 간병사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내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현장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영숙은 미라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언니. 어때?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있어. 환자분들이 고마워하실 때마다 가슴이 벅차. 미라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은 뿌듯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진짜 현장을 이해하게 됐구나. 응, 내 덕분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1년 후 태평양대학병원에서는 제1회 박영숙 상호 존중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모범적으로 일한 직원들을 시상하는 자리였죠. 영숙이 직접 제정한 상이었습니다. 이 상은 직책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동료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한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영숙이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정태수였습니다. 그는 과장직을 잃었지만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며 모범적으로 일해왔거든요. 정태수 선생님은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영숙의 소개에 정태수는 감격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태수가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이순금 팀장이었습니다. 식당팀을 이끌며 모든 직원들과 화목하게 지낸 공로였죠. 이순금 팀장님은 저에게 진정한 동료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영숙의 말에 이순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영숙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배려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영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숙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변화야. 영숙의 겸손한 말에 최동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너였어, 영숙아. 용기 있는 첫걸음이 모든 걸 바꿨지. 그날 밤 영숙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몇 개월 전 식당 직원으로 일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지금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성장하는 것이구나.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태평양대학병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영숙과 모든 직원들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숙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경험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배려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숙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